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주식 중에 남북 경협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요즘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남북 경협주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남북 경협주가 뭔가요? 이런 말 농담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술 이름은 아니고요. 농경협주. 주식을 말해요. 주식인데 어떤 주식이냐면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주를 말하겠죠. 그러면 어떤 주식이냐라고 하면 제가 특정 이름은 될 수가 없지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회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번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게 원조나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기술 관련된 주식이 있겠죠. 즉 그런 종목들이 오른다는 거죠. 투기죠. 왜냐하면 투기와 투자를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을 예상하는 것은 투자나 투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단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위험을 동반할 때, 즉 진폭이 매우 클 때를 말하는 것이 투기다.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노려서 투자하는 것을 투기라고 한다면 이런 투자는 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주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이미 3조를 팔아서 개미들은 번 게 없다고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를 타고 서핑을 하시기보다 자기가 믿고 가는 우량주를 향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중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교수님 오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전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오시다가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북 특사단이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서울공항에 내렸던데 어떻습니까?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친 특사단 입장에서는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 상당히 좀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선물꾸러미가 있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어떤 부분을 두 분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선 아직까지 이제 방북에 대해서 공식적인 브리핑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발표할 것 같아요. 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예. 우선 제일 큰 성과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우려했죠. 4월이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얘기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 저는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외교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니까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로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 결국 그 이제 성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전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은 드디어 북한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북미 대화의 틀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판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엄청난 업적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통해서 확보한 대중적인 지지와 관심을 남북 문제를 풀어나는데 총력을 쏟았던 저는 성과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선희 교수님. 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이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긴 하지만
뭐 그야말로 뭐 전쟁을 위협하는 말들이 오가는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한반도의 뭐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뭐 이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가장 관건은 대북 특사들이 돌아왔을 때 네. 발표할 때 과연 북한이 지금까지보다 조금이라도 전향적 자세, 전향적 발언을 어떤 우리한테 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향적 발언이라면 뭐 미국 측도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을 방문해서 또 뭐 내일 모레 또 특사단이 또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에 전할 메시지가 북한이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네. 비핵화가 가능한지 예. 북한도 비핵화를 좀 언급을 했으니 예. 아니면 또 비핵화에 대한 의향을 밝혔으니 예. 대화에 나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사실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고 또 뭐 긍정 부정도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될 대북 특사단의 메시지에서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느냐 네.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실망스럽지 않다. 예. 또 북한은 아주 만족스럽다 이렇게 조금 다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좀 그냥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예. 의례적인 수사인지 아니면 정말로 북한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났다고 자평할 수 있고 예. 우리는 그러나 뭔가 실망스럽진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성과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요 대목은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인 레토릭은요. 예. 외교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를 볼 때에는 그 사람의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그 외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여론조사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때 그 순간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남북 간에서 있었던 성과가 이를테면 큰 성과가 나온다 칩시다. 예. 아주 큰 성과, 우리가 생각하고 보다 훨씬 더 큰 성과가 나오면은 북한의 대표단이 한국에 가서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네. 큰 성과 나왔습니다. 안 되죠. 왜? 그 성과는 미국과 설명해서 한미 간에 조율되지 않으면 하나만 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조율된다고 하더라도 북미 간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안고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외교적인 레토릭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조율을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미 간의 내용을 개괄해 가지고 또 남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얘기가 되면은 북미가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설사 의미 있는 성과가 하더라도 말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얘기는 실망스럽지 않다 예.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시는 동안에 제가 온라인 웹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조선중앙TV가 지금 보여준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과 4시간 만찬 가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설주가 나왔고 또 동생 김여정이도 부부장이죠. 이성군도 같이 참여해서 서로 건배도 하고 하는 화면이 동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오면서 이제 그 YTN에서 저 방송해 주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 정상들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우리 정상들하고 네. 뭐 만나서 대화하고 뭐 만찬하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특히 부인 이설주를 옆에 배석시켰다고 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이제 뭐 우리도 정상 국가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다는 것은 뭐 그 화면으로 봐도 네. 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전 조금 뭐랄까 인상 깊다고 할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클로즈업 시키는데요. 예. 자세히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네.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몇 년 전에 그 2012년도에 처음 그 취임할 때만 해도 예. 정권 잡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살도 뭐 어떤 체중도 엄청나게 불어온 것 같고요. 예. 들어보기에도. 예.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예. 지금 이제 34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한 40대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예. 50대로 봤어.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저는 왜 그걸 조금 이렇게 인상 깊게 봤냐면 예.
고민이 많겠다 정말. 예, 한 나라 지도자로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아니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 많겠다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신이 모든 걸 일일이 다 결정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문제를 결단해야 되고 이런 상황. 더더구나 지금 이제 그 대화에 나선 이유가 저는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또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대로 계속 갈 경우에는 북한은 핵실험에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은 대북 압박을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양쪽이 더 어려운 게임을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핵무력을 완성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올해 이제 첫 신년회견에서 대화 의지 평창 올림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사장 모습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이를테면은 우리 대표단이 도착 직후에 바로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그죠? 3시간 만에 만났습니다. 보통 이전에는 보통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또 며칠 있으면 며칠 딱 마지막에 만나줄까 아닐까 하다가 드디어 만나고 갔다 이 정도였는데 도착 직후 3시간 만에.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4시간 동안이나 만났어요. 4시간 동안이나. 4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4시간 동안 만나다. 또 하나가 이번에 만난 공간도 북한의 조선노동당 본부 건물이에요. 이 처음입니다. 우리 대표단이. 처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리설주라든지 김여정. 자, 이 만난 것은 상당히 파격 인사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2가지가 포함된 것 같아요. 하나는 절박하다. 그러니까 총력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하나는 절박함과 초잠 그러면서 절박함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정상국가로서 우리도 전 세계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외교 무대에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그죠? 그렇죠. 처음 외교 무대 이것도 뭐 남북 간의 외교죠. 외교 무대 첫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상 국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2가지의 메시지가 강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전달한 것 같고 그걸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가지고 와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보여줬던 형식만 보더라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한번 과연 그 공동 보도문이 곧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당대표 모임 이후에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들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 보세요? 부담스러운데요.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밝혀질 텐데. 8시에만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는 거 같고요. 그렇습니까? 뭐 일단 글쎄 우리가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라면 북한의 대화 의지가 있다. 그 정도 분명하게 뭐 얘기하겠죠. 북미 대화도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또 뭐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연 그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이제 북한도 최대한 마지막 카드로서 아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사단이 바로 돌아오자마자 뭐 핵무력을 더욱 강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바로 또 노동신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를 선뜻 얘기하기 어렵지만 일단 뭐 한 단계 진전된 입장이라면 우리는 핵 미사일 실험 동결할 테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뭐 축소 동결 또는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어떤 대화를 해보자. 이런 정도가 담기지 않을까. 상당히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전향적인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과연 대화의 단초가 되는 진전된 입장이라고 평가할지 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죠. 이로서는. 저는 크게 3가지 내용을 예상을 합니다. 조금 뒤에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미뤄 짐작해 볼 때 제일 첫 번째는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내자. 그 얘기 할 겁니다. 이전에도 나왔던 대목입니다. 이거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남북 간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자라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북핵 문제 논의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지금 앞서 노동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
실업이라든지 핵 프로그램을 여기서 동결하자는 이른바 모라토리움을 하자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모라토리움 하면 뭐합니까? 이걸 봉인해야 되잖아요. 봉인만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IAEA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실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사가 더 오는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은 폐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자. 그럼 북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테이블에서 그럼 미국은 뭘 가져올래? 하면서 협상에 들은 거거든요. 그 정도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네.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남북 간 순회가 만나자. 그리고 그 연장에서 북미 간에도 대화할 수 있다. 정상에 만나자. 정도의 구체적인 일정 같은 거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합의문은 저는 갖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많은 언론에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경협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이 어떤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도 제재 조치의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유엔 제재를 풀어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연 북한이 미국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핵 확산. 그러니까 북한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졌다. 인정해 달라. 그거 인정해 주면 우리는 미국에게 이 핵을 중동이라든지 제3국으로 확산시키지 않은 약속을 하겠다. 이걸 아마 어떤 시그널이든지 미국에게 약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뭐 핵 문제에 의제를 핵 문제에 이제 대화의 의제를 포함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미국이 그건 절대로 진전된 입장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미국은 그럼 기존에 해왔던 뭐. 얘기입니다. 북한이. 예.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대화할 때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얘기해라. 네. 그게 핵 문제 의제에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해달라고 하는 건데 만약 그런 문제가 얘기되지 않고 단순히 핵 문제의 의제에 핵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만 얘기한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 교수님께서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나중에 봉인으로 하고 폐기로 간다 하는 수순에 물론 이제 뭐 입구는 될 수 있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다 알다시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투명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IAEA 사찰단 받는다?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데만 보여주고 나머지 IAEA 사찰단이 어디를 보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투명한 나라고 자기 때문에 뭐 다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된 상황이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식의 대화는 지금까지 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다시 그런 시간만 가는 대화는 되풀이지 않겠다. 이게 지금 분명한 미국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북미 대화 이끌어내 준 단초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시점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동안의 북한 문제는 북한은 핵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미국이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풀으라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의 싸움이었어요. 먼저. 미국은 그럼 비핵화 문제를 풀어라. 얘기를 해라. 이 싸움이었지. 우리는 비핵화 핵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그러면은 핵 문제를 얘기하자고 할 때 자 앞으로 테이블에서 핵 문제만 얘기합시다. 핵 문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뭐를 위해 핵 문제인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 얘기를 빼버리고 그러면 핵 문제 얘기하자 그래서 핵 문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그냥 그 얘기만 하자고요? 이 외교의 담론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죠.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어떤 세계를 보면서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전략은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의 전략보다는 당당히 다른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면담 결과를 발표해 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4부로 돌아와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자도 소개해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두 분과 함께 노준일 교수님, 박상민 교수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